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정말 뜨거웠죠. 네, 14거래일 만에 주가가 143% 이렇게 폭등해서 투자 경고 조치 받고 거래가 하루 멈추기도 했었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뛰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걸 도입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원화처럼 특정 자산의 가치를 딱 묶어놔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그런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기대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왜 하필 카카오페이가 이 기대감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상황부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카카오페이 주가가 그야말로 단기간에 폭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딱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6월 24일에는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과열을 막으려고 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거래소에서도 제동을 건 거죠. 이 급등의 진짜 이유, 그 불씨는 뭐냐면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확 빨라질 거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아, 기대감.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왜 다른 회사도 아니고 카카오페이냐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거의 카카오페이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왜 카카오페이일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기사를 좀 보니까요. 열쇠는 바로 선불 충전금 규모에 있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선불 충전금. 이게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카카오페이에 미리 충전해 놓은 돈이잖아요. 이 잔액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약 5,919억 원. 네, 5,919억. 네, 경쟁사라는 네이버페이가 한 1,576억 원, 토스가 1,375억 원 정도인데 이거랑 비교하면 300억 넘는 거죠. 압도적이던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이 잔액이 많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조태나 연구원 분석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 모델에서는요. 이 미리 받아둔 돈, 그러니까 담보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 운용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불 충전금, 이 예치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담보 여력도 커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담보 자산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 규모도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죠. 와, 규모가 크니까 운용 수익도 당연히 커지겠네요.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그 지갑 충전해서 송금하고 결제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딱 접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아, 시스템적으로도 유리하다. 네. 심지어는 좀 먼 얘기 같긴 한데 2030년쯤 되면 이 선불 충전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운용 수익만으로 1조 원 넘게 벌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1조 원이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잠재력이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그냥 시장의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쪽에서도 실제로 뭔가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는 게 더 흥미로웠어요. 네, 그 상표권 얘기죠. 맞아요. 기사 보니까 6월 17일에 원화를 뜻하는 KRW랑 카카오페이를 나타내는 KP를 조합해서요. KRW, KP, KPRW 이런 식으로 상표권을 무려 18개나 특허청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18개나요? 네, 이건 거의 대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하죠.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좀 의도가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카카오페이 측의 공식 입장도 한 번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 회사 입장은 좀 다른가요? 네,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것뿐이다. 그리고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고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 그냥 미리 등록만 해둔 거다. 아직 계획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은 막 뜨겁게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화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법이나 제도 같은 게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아직 좀 간극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대감이랑 상표권 등록 같은 발빠른 움직임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법도 없고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신중론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결국 지금 주가 급등은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이 점을 딱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가 카카오페이 주가 급등 이야기를 좀 파봤는데요. 그 배경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아주 높은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 근거로는 카카오페이가 가진 압도적인 선불 충전금 규모 그리고 상표권 출원 같은 실제 움직임까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규제라든지 법적 제도 마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고요. 아마 여러분께는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기업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카카오페이 말고 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이 이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까? 그쵸. 다른 쪽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관련 뉴스들을 보실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좀 더 넓게 보시는 거죠.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